고성장하는 기업들은 주가 상승률도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을 적당한 가격에 사신다고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생활 미탐TV의 김인중입니다. 오늘은 성장주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장주를 많이들 찾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성장주를 개인들이 찾기가 또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이게 성장주를 매출액 성장률을 가지고 좀 찾아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번 미국 주식 4분기 매출액 성장률을 가지고 데이터를 좀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순이익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을 말을 하는데 순이익 성장의 출발점은 매출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매출액에서부터 매출 원가를 빼면 총이익 이렇게 쭉 나오는데 처음 이 그래프나 재무제표 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도 사실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하실 부분은 뭐냐면 순이익을 많이 내려고 하면 이게 성장하는 기업이 이제 매출액 성장률이 높은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높으려면 매출액 자체가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 위에 제가 녹색으로 표시해 드린 건 전부 다 비용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원가를 빼면 총이익,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 이렇게 한 단계씩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매출액이 가장 높고 성장률이 높아야지만 실제로 많은 그런 이익들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매출액 성장률이 높은 기업을 찾는 게 일단은 성장주를 찾는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돌려서 찾아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표에서 2020년 4분기 예상치로 되어 있는데 이 예상치는 뭐냐면 12월 달이거나 또는 1월 달에 예상치를 이제 실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그 기업들을 그냥 4Q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019년도의 4분기 대비해서의 매출 성장률이 높을수록 상당히 고성장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고성장하는 기업들 성장률 순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정리할 때에 몇 가지 필터 조건들을 좀 걸었는데요. 첫 번째가 아주 사이즈가 작은 기업들은 또 매출액 성장률이 매우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분기 매출액이 1억 달러 이상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1200억 정도.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약 20달러, 20억 달러, 그러니까 2조 4천억 정도 이상을 골랐고요. 그리고 최근에 증권사가 추정하는 매출액 컨센서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증권사들이 여러 개들이 추정한 것의 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전 대비해서 5% 이상 상향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추정을 했는데 과거 3개월보다 지금 추정치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 예상치가 근접해서 성장률이나 이 매출액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필터를 걸어서 필터링을 해서 종목들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정렬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가장 높은 순으로 쭉 정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30개 정도를 저희가 끊어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이 이제 퀴델이라는 기업이고요. 저희 처음 들어보는 기업이실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뭐 엑스페리,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많이 보시는 좀 이렇게 좀 익숙하신 기업이 뭐 텔라독 정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쇼피파이, 메르카도 리브레, 뭐 그 다음에 퀄컴,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당히 성장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30선 안에 들은 기업들의 성장률을 보면 최소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성장률이 40%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티커를 좀 정리해 드렸는데요. 그 30개에 해당되는 티커가 바로 퀴델 엑스페리에서 이 티커들을 치시면 기업들을 세부 정보들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화면을 가지고 그냥 캡처 하셔가지고 이 티커들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그 성장들이 얼마나 하는지 실제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좀 하나씩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제 여기 중에서 5개를 골랐는데요. 이 5개는 뭐냐면 성장률이 제일 높은 기업이 아니라 매출액 사이즈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매출액이 가장 높은 퀄컴,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 다음에 퀘스트 다이아노틱스, 그 다음에 보그워너, 그 다음에 AMD 이렇게 5개를 골라서 이 기업들을 제가 좀 하나하나씩 좀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이 5개 이렇게 매출액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사실 성장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 단위 규모가 커지면 그걸 3, 40%씩 성장시킨다는 거 엄청난 고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매출액 규모 자체가 큰 기업들을 골랐다는 얘기는 상당히 덩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을 상당히 하고 있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위주로 먼저 보시고 그 위에 나머지 또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 하나씩 찾아보시면 고성장하는 기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고성장하는 기업들은 주가 상승률도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을 뭐 적당한 가격에 사신다고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매출액이 가장 큰 퀄컴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퀄컴이라는 회사를 보시면 이 퀄컴은 무선통신칩 제조사로 5G 성장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데요. 특히나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이 5G 폰으로 지금 넘어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면서 실제로 성장률이 상당히 높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상 매출액이 보면 82억 달러고 전년 동기가 50억 달러고 성장률이 약 62%입니다. 어마어마한 매출액 성장률인 거죠. 그리고 9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도 83억 달러고 전년 동기 48%, 그러니까 48억 달러. 그래서 73%가 성장했는데, 그러니까 2분기 연속 엄청나게 큰 폭의 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실제로 재무제표 그래프에서 보시더라도 이 매출액이 큰 폭으로 튀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분기 예상 실제로 실적이 발족하면 이 사이즈만큼의 성장이 나오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의 주가를 보면 90달러 정도에서 160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온 거죠. 이처럼 고속 성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좋은 기회에 사시면 아마 좋은 투자 기회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재무 차트를 몇 가지 좀 살펴보면 퀄컴의 영업이익률이 과거에 한 뭐 25%에서 30%대 있다가 이게 이제 좀 2017년, 18년도에 매출액이 정체되고 좀 떨어지면서 하락했다가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5G 관련된 제품들이라든지 소송과 관련된 매출액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늘고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같이 크다 보니까 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주당순이익이 빠르게 저희가 올라와서 6, 70% 올라오다 보니까 주가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튀어 올라서 순이익에 맞춰가지고 주가도 오르고 있는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는데요. 일단 재무제표라고 하면 이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이제 요 영상 다음에 계속해서 이 재무제표 개정 과목별로 하나하나씩 좀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통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핵심 부분만 어떻게 파악하시는지를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건데 재무상태표는 이 빨간색으로 제가 칸으로 칠해드린 이 세 가지를 일단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세부 항목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퀄컴의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자본총계라는 게 있고 부채총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은 그냥 주주의 돈이다, 주주의 몫이다, 내가 낸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채라고 하는 거면 그냥 빌린 돈, 내 돈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산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 돈, 내가 낸 돈과 빌린 돈을 다 합친 총 금액인 거죠. 회사에다가 총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자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자산 총계 위에 있는 걸 보시면 뭐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 매출 채권 뭐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하나씩 좀 살펴드리겠지만 요 내용들이 바로 이 자산을 어디에다가 썼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즉 350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자산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디에 썼는지를 보여주는 형태의 이제 세부 계정 과목이고요. 제가 여기 보면 이렇게 초스 아이콘을 이렇게 붙여드렸는데 요 붙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요 세부 계정 과목을 보실 때는 지난 분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바뀐 부분들만 딱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바뀐 항목들은 보실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좋은 쪽으로 바뀌었는지 나쁜 쪽으로 바뀌었는지 그거 먼저 빨리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매출 채권하고 재고 자산이라는 거 하는 게 있는데 매출 채권이 보면 이제 18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보통은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외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퀄컴이 물건을 팔고 아직 외상이 되게 급증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매출 채권이 늘어나면 좋은 걸까요? 아닌 걸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늘어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늘면 매출 채권이 같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채권이 늘어났다는 거는 매출액이 늘어났다는 거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매출 채권이 현금으로 안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 거지 매출 채권의 규모 자체가 늘어나는 거는 큰 이슈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 퀄컴도 매출액이 지난 분기에도 급증하면서 매출 채권이라든지 재고 자산은 제품을 말하는데요. 같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기 투자 이런 것들은 여기 많이 있던 현금 자체를 단기 투자로 돌렸다는 얘기인데요. 재무제표에서 단기라고 장기를 구분하는 건 그냥 1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 미만은 그냥 단기, 1년 이상은 장기 이렇게 구분하는데 단기 투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현금 갖고 있던 게 너무 이자도 안 붙고 아무도 아까우니까 어떤 금융상품이 됐든
만기가 1년 미만의 어떤 상품에 투자해서 현금보다는 뭔가 수익성을 더 낼 수 있는데 잠깐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현금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과 단기 투자는 언제든지 캐시화해서 1년 안에 어떤 회사의 다른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익계산서를 보는 방법은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실 게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요거 먼저 보시고 나머지 요거 세부 항목들은 하나하나씩 배우시면서 그것들 좀 확장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보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전년 동기하고 비교하셔야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9월달 기준으로 83억 달러, 그 다음에 전년 동기가 48억 달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 성장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기별로도 성장하고 있는 걸 보려면 전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 9월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엄청나게 늘었고 전기 대비해서도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고속 성장하는 매출 성장의 하여튼 첫 포인트가 됐던 거죠. 그 이후에 이번 분기에도 역시 고속 성장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뭐 퀄컴이 애플이 자체 칩을 만든다는 악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들이 올라오면서 주가가 6개월 동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퀄컴의 마지막으로 그 빅데이터 알고리즘이라는 투자 매력 진단을 보시면 이 회사는 100점 만점에 83점입니다. 그래서 83점이 낮은 점수가 아니고요. 이 점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 상장 기업이 현재 5,4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217위, 상위 3%니까 상위 비율로 보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우량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적당한 가격에 적정 주가 수준에 거래되거나 낮게 거래되면 되게 사기 좋은 기회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3점이고요. 이 83점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항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5개 항목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데 배당 매력, 사업 독점력, 현금 창출력, 수익 성장성, 그 다음 재무는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보지 않아도 손익계산서를 보지 않아도 현금 흐름표를 보지 않아도 여기에 있는 점수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거는 그 3대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지표들이 다 좋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배당 매력이 높고 독점력 그다음에 재무 안정성 어디 하나 빠지는 데 없이 거의 다 상당히 높은 이제 점수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성장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저희가 이제 적정 주가까지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있는 적정 주가가 저희가 이제 200달러로 저희가 표시해서 보여드리고 있고 현재 주가가 157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성장에 대비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이번 분기에 또 성장을 더 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얹혀지면 저 적정가는 좀 더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해서 보실 때에는 제가 여기 초스 아이콘을 여기 표시해 드렸는데 고평가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를 주로 주가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평가를 더 넘어가면 좀 상당히 비싸서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많이 내는 쪽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아서 조금 기다리셔서 매수하는 게 훨씬 좋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57달러고 고평가 영역이 지금 한 26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200달러에서 260달러 정도의 사이가 실제로 퀄컴이 어떤 지금 성장을 보인다고 하면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의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장주로 꼽아드린 퀄컴은 요거 설명으로 마치고요. 요걸 확인하시는 방법, 재무제표, 종목 진단 점수, 적정 주가를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초이스탁 US 접속하셔서요. choicetak.co.kr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목명을 치시고 종목 진단을 보시면 바로 투자 매력 점수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적정 주가는 저희가 그 로그인만 하셔도 3일 동안 이 모든 전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건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리미엄 회원들은 전부 다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재무제표 항목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재무제표를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다 보실 수 있도록 아까 앞에 보신 내용들을 가지고 배운 내용대로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퀄컴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주를 찾는 법 제가 소개해드렸고 이제 첫 번째 기업 퀄컴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4개 기업들을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이 로고 많이들 보셨죠?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 개발하는 회사로 최근에는 이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2021년 1월 달 예상 매출액은 약 48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55% 정도가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 최근 분기죠. 최근 분기 매출액도 4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억 달러 대비해서 50%, 그러니까 2분기 연속 다 50% 이상씩 고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매출액과 이익을 봐도 이렇게 큰 폭으로 이렇게 지금 최근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의 주가를 보면 이렇게 뭐 한 420달러에서 550달러까지 급등한 이후에 대략 지금 한 4, 5개월 정도 가까이를 지금 500달러 전후 내에서 계속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박스권이라고 하는 그 금액에서 500달러에서 550달러에서 계속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들이 더 좋아지면 과연 이제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다른 이제 재무 차트를 좀 보시면 이 영업이익률 차트를 보면 과거에 한 15% 정도대에서 일단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쭉 올라오고 최근에 실적들이 좋아지면서 영업이익률도 약 20% 중반대에서 25%, 30% 가까이 지금 올라와서 마진도 상당히 좋아진 상태고요. 주당 순이익하고 주가의 그래프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 주당 순이익이 약 4달러 정도 수준에서 한 6달러 가까이 대략 한 5, 60% 가까이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주가도 상당히 급하게 오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익이 증가하고 매출액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주가가 상승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5개월 동안은 보면 주가가 좀 횡보하는 구간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요. 아까 퀄컴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큰 틀에서는 자본, 부채, 자산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을 보시면 150억 달러. 그러니까 이제 주주의 몫이 돈이 150억 달러 정도라는 거고요. 부채가 110억 달러. 그러니까 빌린 돈이 한 110억 달러.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합친 돈이 바로 260억 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이 260억 달러를 요런 자산에다가 나눠서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에 투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만약 1억을 주식을 사는데 뭐 애플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사고 뭐 아마존에 얼마 사고 이렇게 나누듯이 기업도 똑같이 260억 달러를 자산에 배분해서 이걸로 매출이나 서비스 그 수익을 내는 건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자본을 잘 배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CEO의 능력 중에도 하나죠. 제가 이 아이콘을 제가 초스 아이콘을 표시해 드린 데가 금액이 확 변하는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 뭐 15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확 줄었죠. 그럼 이 현금이 다 어디 갔을까? 그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요 안에서 무조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이 밑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밑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 밑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단기 투자가 바로 77억 정도가 늘어나서 사실상은 뭐 120억 중에서 거의 70억 정도, 80억 가까이, 80억 달러 정도니까 아까 단기 투자 말씀드렸듯이 1년 안에 이 부분들은 다 현금으로 다 회수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성 자산하고 묶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현금에 포함시켜도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출채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채권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매출액과 함께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면 매출채권이 같이 늘어나고 이것들이 얼마나 빨리 잘 현금으로 회수가 되는지가 이제 다음에 또 투자 지표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매출채권 회전 일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날짜만 잘 체크하시면 되기 때문에 매출채권이 늘어났다고 해서 뭔가 돈이 잘 안 도는 건가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기계, 공장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자산의 금액이 이렇게 꾸준히 늘어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20억 달러, 22억 달러, 26억 달러, 27억 달러 설비 투자를 해서 생산 설비를 더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생산 설비를 늘리는데 매출액이 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근데 생산 설비가 늘면서 매출액도 늘고 이런 부분들은 뭐 상당히 좋아지는 대표적인 기업의 유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부채나 자본 총계에서는 별다른 변화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손익계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일단 보시라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이 세 가지를 체크하시고 체크하는 방법은 전년 동기하고 한번 비교하고 전 분기하고 한번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47억 달러, 30억 달러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 다음에 전분기 대비해서 늘었고, 그래서 2분기 연속으로 이 기업도 상당히 크게 성장할 거고, 그전에도 보면 2020년도 4월 달에 보면 30억 달러고 22억 달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과거 1년 이상을 상당히 고속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미 주가들이 2019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2020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하면 주가 상승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은 횡보하면서 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기간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한 투자 매력 진단 결과를 보시면 89점,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러니까 이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 상위 1%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5,400개의 기업 중에서 한 70위 정도가 되고요. 여기 주가 추세라고도 나와 있는데 이 주가 추세는 뭐냐면 아까 나오는 이제 주가의 전체적인 흐름을 시스템에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락, 중기적으로 하락, 장기적으로도 하락. 그래서 조정 구간을 지금 거치고 있는 기간이다라는 거를 요 화살표만 봐도 좀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89점은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이 5가지 항목이 배당 매력, 뭐 독점력, 재무 안전성, 수익 성장 이 세 가지가 거의 다 만점이죠. 나머지 부분들도 지금은 이제 확장되면서 점수들이 상당히 높고 요 5가지 별표 레이더 차트에서도 봐도 수익 성장성이 만점으로 나와서 상당히 고속 성장하고 있는 성장주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적정 주가 레벨을 보시면 지금은 상당히 매우 고평가 수준도 넘어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상당히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큰 폭의 성장하지 않고서는 더 주가가 급등하기보다는 횡보하거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밸류에이션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초스 아이콘이 있지만 고평가라고 얘기하는 한 330달러.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성장해서 이익이 늘어나면 저 330달러 수준도 또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적정 주가는 영원한 적정 주가가 아니고 분기 단위로 그러니까 최소한 분기 단위로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나면 거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재계산되고 자동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투자 매력 점수도 이 영원한 점수가 아니고 실적이 나오거나 저희가 체크하는 데이터들이 들어오면 점수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여기다 다 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한 350달러 정도 수준, 370달러 정도 수준까지 조정이 되면 아마 좋은 가격에서 아마 성장주를 살 수 있는 이런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업으로는 보그워너라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엔진과 관련된 부품들을 만드는 이런 글로벌 회사인데요. 올해 이제 2020년 12월 예상 매출액이 35.9억 달러로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성장이 없었는데 이번 예상만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때 이 기업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매출을 성장을 시킨 건지 아니면 인수합병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회사를 인수해서 덩어리가 커져서 한 회사를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매출액이 성장했는지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후자인 경우가 보고원어인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합병을 통해서 매출액이 성장한 경우에는 역시 그것도 기업 가치가 오르긴 하지만 자체적인 매출 성장을 통해서 일으킨 성장보다는 주가 상승률이 높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뭐 엔비디아라든지 퀄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스스로의 제품 경쟁력으로 매출을 성장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 어쨌든 고속 성장하는 이런 주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주가를 보면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죠. 36에서 42달러를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도 보면 높은 상태가 아니죠. 보통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우리나라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보면 10%이기 때문에 고마진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마진이 오히려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런 것들이나 매출 정체를 개선하기 위한 타겟책으로 뭐 인수나 이런 합병들을 통해서 매출을 성장을 시키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 보면 주당 순이익도 큰 폭으로 늘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도 크게 보면 뭐 최근 몇 년 동안도 거의 움직임이 없는 박스권에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재무 상태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자산, 부채, 자본 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볼만한 그러니까 특이점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을 크게 배치했다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없고요. 그러니까 매출액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거의 미미한 정도의 성장. 그래서 이 회사는 앞으로 M&A나 인수합병들을 한 기업들이 합해졌을 때 매출 성장, 그리고 그 매출 성장이 이익 성장으로 어떻게 이어나가는지를 확인하는 포인트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통한 매력 진단 점수 결과는 67점이고요. 전체 4,400개 기업 중에서 1,065위, 약 상위 15% 정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역시 수익 성장성이 지금까지는 좀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배당이나 사업 독점료 이런 부분들 좀 낮아서 아주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상위에 20%에 속하는 우량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그거보다는 더 좋은 한 500위 안에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더 좋다. 그리고 여기 적정 주가 수준에서도 보면 지금은 조금 가격이 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또는 성장할 거에 비하면 조금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회사는 AMD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AMD는 여러분들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안에 칩들 많이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텔이 많이 주가가 하락하고 실적들이 죽으면서 이렇게 AMD가 상당히 실적들이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확장하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주가도 엄청나게 급등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컴퓨터에 뇌라고 할 수 있는 CPU라든지 GPU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어서 최근에 어떤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어떤 성과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도 12월 기준의 예상의 매출액을 보면 한 3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년 동기 21억 달러에 대비하면 약 42% 정도가 크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 9월 달에도 보면 이때도 기존에 대비하면 이 막대기 그래프의 위치를 보시면 엄청나게 크게 올랐었죠. 이게 바로 28억 달러 정도를 기록했던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번 예상리 매출액은 28억보다 더 높기 때문에 오른쪽에 회색 막대 그래프가 이보다 더 높이 나오겠죠.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역시 매출액 증가에 맞춰서 더 잘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년 9월달 기준으로도 50%, 이번 분기 예상 실적으로도 40%라서 상당히 고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의 주가는 6개월 동안 70달러 중반대에서 약 한 90달러까지 급등했다가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과거에는 적자였죠. 그러니까 AMD가 상당히 오랫동안 매출액은 내긴 했지만 이 적자에 허덕이면서 사실상은 이렇게 무너지거나 또는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가 새로운 CEO가 오고 CEO가 이런 사업들을 재편하고 개편하면서 상당 부분 이제 실적들이 좋아지고 지금 이익률도 상당히 10%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급등하면서 마진도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익의 규모는 상당히 더 빠른 속도로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고 2017년도 정도에 흑자로 전환하고 그 이후에 빠른 속도로 지금 주당 순이익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주가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다.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여기에서 좀 크게 달라진 점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채권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매출채권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채권이 느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장기 차입금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입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빌린 돈이고 차입금 대부분 은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라는 거면 만기가 1년 이상 남은 채무죠, 채무. 그러니까 돈을 빌린 거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12억 달러 이런 정도 13억 달러 이렇게 있다가 이게 축축축 줄어서 지금 57억 달러까지 줄었죠. 이게 뭐냐면 회사가 돈을 벌어서 이 현금을 갖다가 차입금을 갚아 나가면서 재무 구조도 빠른 속도로 개선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 이자 비용도 줄이고 재무 구조도 개선시키고 실적도 좋아지는 이런 것들이 쌈박자가 다 맞아들이는 현재 상태의 기업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을 보면 이제 지난 분기가 28억 달러, 그 전에가 18억 달러. 그 전에도 또 비교해 보시면 19억 달러, 15억 달러 이렇게 계속 17억, 12억 이렇게 매 분기마다 지금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분기 예상 실적도 역시 마찬가지 한 4, 50% 정도가 성장할 걸로 예상돼서 이 성장 속도가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들은 이런 성장 속도가 떨어지면 또 주가가 못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이 유지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AMD의 그 투자 매력 진단 결과를 보시면 75점입니다. 제가 이 기업을 처음 봤을 때 이 회사가 투자 매력 점수가 한 30점대였으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매출액이 좀 늘긴 했지만 상당히 이자도 많고 차입금도 많고 재무도 불안정하고 이런 상태였다고 한다면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을 개선시키면서 점수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상위 10%에 속하는 상당히 우량 기업에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5가지 세부 항목을 봐도 배당은 지금 주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DY라고 되어 있는데 이 DY가 바로 배당 수익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0%로 찍혔다는 건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매력이 없어서 이 점수가 낮은 거고 만약에 회사가 나중에 좀 더 돈을 벌고 캐시가 좋아져서 배당까지 지급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75점이 아니라 85점? 90점까지도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당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만점에 가까운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수준은 약간 고평가 넘어가 있는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좀 횡보하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할 예상 실적들을 반영해 보면 현재 여기에서 보이는 적정 주가 수준도 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현재 주가는 약 한 90달러 정도 수준이지만 여기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조정을 받으면 고평가 이하 가격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적정한 가격에서 고평가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아마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기업은 이제 캐스터 다이어노틱스인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진단 테스트랑 뭐 이렇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상 연구 기업인데요. 뭐 이름이 상당히 긴데 DGX라는 티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지난 분기 보면 매출이 엄청나게 급등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확산되다 보니까 여기 관련된 진단 테스트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매출액이 상당히 성장하는데 영향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그리고 백신들이 지금 접종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이 통해서 이런 테스트들이 줄었을 때 예상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상 매출액은 28억 달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50% 정도 성장하고 지난 분기에도 약 한 4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영속으로 큰 폭으로 성장하는데 이 부분들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단 매출이 몇 퍼센트인지, 과연 그게 빠지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지, 이 성장을 유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업 보고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10K나 10Q나 이런 분기 보고서나 연간 보고서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사업 부문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6개월간 주가를 보면 뭐 한 110달러에서 130달러 지금 좀 멈춰 있는 이런 상태이고요. 영업이익률은 15%에서 20%.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좀 개선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뭐 과거에는 꾸준히 멈춰 있다가 최근에 지난 분기 그리고 지금도 올해도 아마 예상 실적 반영하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또 다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주가가 더 많이 못 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속될 것이냐. 그러니까 매출액 성장이 코로나19 진단 테스트기와 관련된 부분이면 끝날 것이냐 아니면 더 갈 거냐에 따라서 아마 주가가 더 레벨업 될 거냐 이런 것들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뭐 있고 그다음 뭐 매출 채권도 역시 마찬가지 매출액이 늘면 같이 는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별로 체크할 사항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러하고요. 매출액 보면 이제 9월달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했고 이번 분기에 성장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진단 결과를 보면 86점인데요. 실제로 점수로 보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5,400개 중에 116이고 상위 2% 정도니까 엄청나게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기업들은 뭐 주가가 잘 이제 저평가돼서 거래될 때는 매수해서 이 성장 부분들을 잘 체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개 항목을 보면 수익 성장성에서 만점을 받았고 사업 독점력에서는 5점 만점에 3점. 이 부분이 조금 약한데 이 사업 독점력이라는 거는 이 회사가 현재 사업의 수익 구조들을 계속 유지할 만한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냐 이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점을 받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별점 3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범위하고 달리 상위 18%에 속할 정도로 상당히 잘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업 독점력이 한 4점 이상 받았다 이런 것들은 매우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주가는 적정 주가보다 낮고 저평가 수준보다도 낮게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이 저평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 같은 경우는 이익이 지금 급증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실적까지 반영했을 때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분기나 그 다음 분기에 코로나19 관련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덜어내고 이익률을 곱해서 계산한 부분들이 과연 유지될 수 있느냐가 향후에 이 적정 주가를 넘어선 주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번 분기에는 분명히 더 성장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4개 기업들하고 아까 앞에 퀄컴까지 해서 5개 기업을 전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뭐 성장주를 찾는다는 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지만 성장의 출발점은 매출액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매출액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 중에서 규모도 좀 있고 그리고 이 매출액이 실제로 자사의 제품에서 나오고 있는 경쟁력인지 M&A인지 이런 걸 좀 구분하시고
이 경쟁력이 맞다라고 하면 이게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의 사업인지 이 부분들을 좀 면밀히 좀 리포트도 보시고 뭐 뉴스도 접해 보시고 또 기업이 발표하고 있는 IR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지금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셔서 뭐 투자 매력 진단 점수라든지 적정 주가를 참고하시면 성장주를 좀 적당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아마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성장주를 찾는 법에 대한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탐구생활 미탐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